자기의 주도적 걷기, 리파워 워킹을 한다는 것은 부지부식간에 몸에게 내어준 걷기의 주도권을 회수하여 내가 내 몸과 나의 미래를 위하여 걷고자 하는 걸음을 걷는 것을 말한다. 걷기의 주도권이 몸에게 있다는 것은 절대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걷기의 주도권을 쥔 몸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주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결국 몸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기까지 한다. 벌써 당신의 삶이 몸의 방해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디오네의 배치 속으로 라디오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프닝은 책 당신은 아직 걷지 않았다의 프롤로그에 있는 글로 시작을 했습니다. 걷는다는 것을 평소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걷고 있어도 또 불편한 분들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책 당신은 아직 걷지 않았다는요. 단순히 잘 걷는 모양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마인드까지 바꿀 수 있는 자기 주도적 걷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주의 변화책 시간에 이 책을 쓰신 정민호 저자님 모시고 리파워 워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청취방법 알려드릴게요. 마포원에서는 라디오 주파수 100.7MHz 쓸 수 있고요. 인터넷은 마포 FM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온에어 다시 듣기 모두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은 팟빵 어플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명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럼 라디오 내의 배치 속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한 걸음 더 천천히 간다 해도 그리 늦는 것은 아냐. 이 세상도 사람들 얘기처럼 복잡하지만은 않아. 숨가쁘게 흘러가는 여긴 도시의 손 속에서 빛을 잃어가는 모든 건 놓치긴 아쉬워. 잠깐 동안 멈춰서서 머리 위 하늘을 봐. 우리 지친 마음 조금은 쉴 수 있게 할 거야. 한 걸음 더 천천히 간다 해도 그리 늦는 것은 아냐. 이 세상도 사람들 얘기처럼 복잡하지만은 않아. 숨가쁘게 흘러가는 여기 도시의 소음 속에서 빛을 잃어가는 모든 건 놓치긴 아쉬워. 잠깐 동안 멈춰서서 머리 위 하늘을 봐. 우리 지친 마음 조금은 쉴 수 있게 할 거야.
2주의 변환책 시간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당신은 아직 걷지 않았다의 저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 걷기만으로 완벽한 자기 개발과 건강한 100세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리파워킹의 창안자 정민호입니다. 네, 제가 그 전화 목소리를 듣을 때는 사실은 네. 좀 연세가 되게 있어 보이실 줄 아는데 진짜 뵈니까 되게 젊으신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리파워킹을 잘하셔서 그런 건가요? 좀 젊게 보인다고 네.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예. 예. 리파워킹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가 예, 좀 예.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당신은 아직 걷지 않았다라는 책을 집필하셨어요. 네네. 책 제목이 아주 신선한데요. 네. 이 책 제목을 직접 지으셨나요? 네, 이거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제목을 보고 독자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개월을 고민을 했습니다. 참 에피소드라기보다도 사연이 좀 있는데 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 노동을 좀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파트 현장에서 그 짐을 이렇게 나르는 네. 그런 일을 했었는데 하루 종일 그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또 무거운 줄도 모르고 계속 했는데 뭐 그때 제가 좀 일을 오래 해야 될 시간 즈음이 됐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퇴근하고 네. 빈 이제 그 현장에서 계속 곰곰이 생각했는데 갑자기 튀어오르더라고요. 당신은 아직 걷지 않았다. 이거다 하면서 이제 짝 치면서 무릎을 네. 치면서 네. 그렇게 결정하기로 네. 했습니다. 네. 그 앉아가서 이렇게 어떤 제목을 할까 예. 계속 고민하시다가 네. 딱 그게 제목이 떠오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출판사에서는 그 제목을 딱 듣고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너무 부정적이지 않느냐 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자극적이다, 또 도전적이다 하는 그런 질문도 그런 어떤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또 다른 더 좋은 어떤 그 제목이 없을까 네. 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쵸. 여러 번 고민했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더 나은 제목을 못 찾아서 이걸로 가자 했는데 이제 결정된 대로 상당히 독자들께서 우리 DJ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신선하다 또는 화나게 한다는 분도 계셔요. 또 시비를 거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읽어보면 네. 시비가 아니고 사실이구나 공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도 이제 편집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네. 책 제목 짓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네, 힘들고 책의 판매를 한 50% 이상 좌우하는 네네. 게 책의 제목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견지에서 봤을 때는 책 제목은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성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도발적이면서 네네.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저도 이 제목 하나만으로 이제 모든 것을 합축해야 되고 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참 적합한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 책의 처음 이제 네. 시작은 예. 어떤 생각으로 이제 집필 시작하게 되셨나요? 사실 그 책에도 나와 있다시피 저는 이제 디자인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네. 제 개인적으로 이제 디자인의 핵심을 이해하고 또 이 디자인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모든 걸 디자인할 수 있도록 어떤 디자이너가 되도록 그러니까 그런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서 제가 어느 날 이제 물론 그 책에 또 자세히 기록이 돼 있지만 이 어떤 제품을 하나 디자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하다가 떠오른 아이디어가 이제 오킹화에 대한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이제 그 실현하고 또 그걸 이렇게 제품화 또 산업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확실하다는 어떤 그런 이제 제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려서 그 길을 가게 되면서 워킹화를 처음에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제가 이 걷기의 어떤 그 박사, 걷기에 네. 대한 어떤 전문가 이거 되려고 하는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어요. 네. 단순히 그 워킹화 신발을 계기로 해서 걷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수년 동안 그 걷기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걷기의 중요성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워킹화 개발도 해서 출시도 해봤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이제 더 이상 가기가 어려운 이제 현실적으로 네. 어떤 그런 한계도 부딪히고 그런 와중이었지만은 이 제가 발견한 걷기의 핵심이 있었어요. 내가 이 워킹화는 상품화를 못 시키고 또한 이 성공을 못 하더라도 내가 이 걷기만큼은 발견한 이 걷기만큼은 꼭 이 많은 사람들의 보급하고 싶다는 네. 어떤 그런 일종의 또 저에게는 이제 걷기에 대한 어떤 사연과 스토리가 많아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신발은 포기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접어야 되는 이제 음. 그렇지만은 어찌 됐든지 이 걷기만큼은 보급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 이제 그 모색을 하다가 그럼 책으로 내야 되겠다. 그래서 책으로 내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한 것은 약 5년 됐고요. 구체적으로 또 그것도 식배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책을 맞습니다. 많이 예. 써본 사람도 아니고 예. 많이가 아니라 한 번도 써본 적이 음. 없는 사람이고 물론 그런 점 이제 평소에 쓰는 편이지만은 책을 낸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가지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올인하면서 주경 야동 낮에는 이제 막일을 하고 네. 저녁에 주어진 그 시간을 통해서 책을 이제 내게 됐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유, 네. 아닙니다. 그렇게 또 사실 힘든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시면서 좀 몸도 부담이 될 텐데 늦은 시간에 글을 쓴다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네. 아, 정말 그 노고에 일단은 좀 치아를 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네. 저도 이제 항상 저도 쓰고 싶은 책이 있는데 네. 늘 힘들어요. 쓸 시간이 없고 생각만 한 지 저도 한 5년 됐습니다, 어, 진짜.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네. 이 노가다였던 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만약에 일반 직장에 다녀서 사무직이나 또는 그런 유사한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 일에 빠져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예. 어떤 그 생각이 나누어져야 되고 예, 그게 안 되더라고요. 노가다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몸은 힘을 쓰고 또 삽질을 네. 하지만은 네. 생각은 어. 꾸준히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제 틈틈이 핸드폰으로 메모를 하고 그걸 하루 종일 메모한 것을 이제 저녁에 와서 컴퓨터로 옮겨서 다시 이제 작업을 하고 그렇군요. 온통 뭐 글 쓰는 시간이었습니다. 노가다하는 시간까지도. 그런 또 그런 면이 있는 줄 좀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래서- 생각 못 해봤네요. 예, 네. 매력이 있습니다. 그 네. 일이 몸으로 하는 일이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책이 이제 두 번째 책입니다. 아, 네네. 그 전에 인문학 관련된 책도 쓰셨더라고요. 예, 그 책도 같은 출판사에서 나왔었는데, 예. 근데 글쓰기에 대한 생각을 항상 이제 있으셨나 봐요. 오래된 얘기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를 좀 그러셨군요. 이제 시는 어떤 그 어떤 그 뭡니까 생각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것이 좀 더 이제 그 제가 디자인하고 만나면서 그 생각을 디자인하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생각들이 많이 다듬어지고 깊이가 있어지고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모아졌던 메모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책을 냈던 것이 네. 2014년도에 나에게 묻다 이제 그 책입니다. 그렇군요. 네. 메모하는 습관, 네네. 네,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당신은 아직 걷지 않았다. 이 네. 책도 오랫동안 걷기에 대한 그런 생각을 잘 메모하셨다가 그렇죠. 준비를 하신 것 같으세요. 네. 8년 정도 메모한 셈입니다. 예. 어떨 때는 물론 잠시 동안 이렇게 좀 이 휴식기도 있긴 했지만은 끊임없이 걷기에 대한,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냥 어떤 그 일반적인 걷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과연 걷기가 무엇인지 하는 철학부터 시작을 해서 또 어떤 것이 문제인가, 더 개발해야 될 여지는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그 사고, 네. 이런 것들이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처음으로 좀 돌아가서 걷기를 언제 중요하게 깨우치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걷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제 삶을 이렇게 돌아와 보면요, 4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던 적도 있었고, 그러셨군요. 그 다음에 또 대학교 때 대학 생활 중에 우리나라 이렇게 3,000km를 걸었던 어떤 그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걷기의 중요성을 깨달을 법도 한데 특별하게 중요성을 깨달아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것은 제 인생의 어떤 추억이었고 또 잊을 수 없는 어떤 과거였을 뿐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부터 한 13년 전에 제가 그 사업을 했어요. 네. 사업을 하다가 바로 어렵게 됐죠. 이제 책에 나온 대로. 잘 안 되셨죠. 예. 한 번의 실패가 아니고 연거푸 계속 되어지는 실패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이제 그런 지경이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위축이 되고 막 이런 상황. 그때 제가 모색했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경제적인 어떤 제약도 그렇고 어떤 신용적인 모든 부분도 그렇고, 그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활로를 찾은 것이 걷기였습니다. 네. 한번 세상에 맞서듯이 다시 한번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 몸만 있지만은 이것으로 한번 세상을 맞서보자 하면서 걷기 어떻게 걸을 것인지, 그것은 물론 8년 훨씬 네. 전은 아닌데 1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당당하게 걸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걷다 보니까 어떤 제 생각도 또 제가 어떤 제게 처해진 어떤 상황을 벗어나는 어떤 그런 네.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때 걷기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걷는 폼이나 모든 것들이 달라졌고 일부러 걷는 시간을 만들게 됐고 또 걸으면서 사고하는 습관도 그때 또 이제 생기게 되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그때 정확하게 걷기의 중요성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걷기를 연구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중요성은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걷기를 이렇게 직접 해보시면서 네. 자신의 걸음걸이도 이렇게 교정해 보시고 네. 남의 걸음걸이도 좀 보시고 이러면서 계속 연구를 해오셨나 봐요. 그렇죠. 어. 사람을 보면 제일 먼저 걸음걸이가 제 눈에는 띕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그건 봐도 성격이나 혹은 저 사람이 뭐 일이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도 알 수 있나요 혹시? 그 사람이 현재 네. 어떤 사고의 상태, 아. 뭐 정신 상태라고 네, 말하잖아요. 네, 네. 어떤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뭐 100% 맞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쵸, 네. 하지만은 가늠해 볼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청소년의 미래까지도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이 됐을 때 저 몸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얼마나 고생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뭐 포기할 수 없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정말 중요성이 이게 정말 중요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더 듭니다. 진짜로.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네. 그 책에 보니까 네. 걸음걸이가 좋은 사람한테는 가서 그런 게 참 좋으십니다. 그리고 좀 안 좋은 분들 가가지고 걸음걸이가 좀 안 좋으신데 이렇게 좀 또 걸어보시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놀라운 게 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바르게 걸을 수 있을까? 야, 저분은 틀림없이 뭐
자기가 의도적으로 바르게 걷는 분 아닌가 하고 접근해서 선생님 정말 바르게 걸으십니다. 이렇게 이제 여쭤본단 말이에요. 너무 엉뚱해 대답이. 모르. 내가요? 이제 아,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네. 깜짝 놀라는 거죠. 음. 어느 누가 봐도 바르게 걷는데 본인은 바르게 걷는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걸음걸이가 그야말로 엉망인 분들 계십니다. 아니 전문가 아니라 누가 봐더라도 저 친구는 왜 걸음이 저런 모양이야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이제 흐트러진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걸음이 흩어졌다기보다도 그 몸의 모든 자세 요게 이제 흐트러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지금은 젊으니까 이제 흐트러진 대로 살아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고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정이 되기 시작하면은 무너지는 것은 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네. 선생님 그럼 좀 이 자세가 안 좋으십니다. 이제 물론 수위를 좀 네, 그렇죠. 거의 저기 낮춰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분이 전혀 문제 안 삼고 전혀 모릅니다. 내가요? 아니 선생님 걸음걸이가 그러십니다. 아니 저는 몰랐습니다. 문제도 안 삼고 뭐 알지도 모르고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많은 분들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해보면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발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주인 없는 걸음, 경영자 없는 기업 유사하다. 네. 결국은 경영자 없는 기업은 지금 잘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렵게 될 것이고 위기를 만나면 무너질 것은 분명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우리 몸도 젊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걸어도 예쁘고 신선하고 싱싱하고. 네, 네, 네.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그게 그렇게 안 되죠. 맞아요. 예. 걷기만 봐도 정말 그 사람의 건강 상태, 정신 상태 이거 좀 가늠해 볼 수 있고 결국 그게 문제가 되면 이제 미래에 그렇죠. 까지도 좀 분명하죠, 볼 수 있는 예. 거군요. 뭐 개인이 무너진다기보다도 이것은 국가 문제라고 저는 접근을 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긴 가정들이 많은 국가는 당연히 그렇죠. 무너지게 되는 네. 거죠. 저는 네. 그렇게 확대해서 봤기 때문에 심각하다 이것은.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그렇죠. 계시고 예, 예. 그래서 리파워킹이란 것도 이제 그런 밑바탕에서 이제 창안을 하게 되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 리파워킹에 대한 이야기는 2부에서 네네. 조금 더 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쉬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네, 그 잘 걷는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네. 얘기 좀 나누고 있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왜 잘 걷기가 이토록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또 그게 뭐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넘어서서 사회의 문제로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인지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집안에 건강한 가족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 그 가정은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처럼 개인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걷기가 왜 중요하냐면 걷기는 가장 단순한 동작입니다. 또 생각 없이도 할 수 있는 동작이고 쉬운 동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 의식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어떤 목적 없이 이 걸었을 때는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걷기를 통해서 네. 단순히 내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처럼 이동 수단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 우리 정신과 관계를 갖게 된다면은 저는 걷기를 한 걸음 한 걸음을 매뉴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기업이라도 문제가 많은 기업이라도 쉽지 않겠지만은 어떤 매뉴얼 하나를 딱 이 도입을 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면 결국 기업의 체질이 바뀌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또 더 좋은, 더 나은 매뉴얼을 또 하나를 도입을 하고 그대로 실행하면 결국은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소기업이 중기업이 될 수도 있고 중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겠죠. 어떤 매뉴얼을 기업에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매뉴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것처럼 개인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걷느냐, 무엇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걷느냐, 이것은 개인의 삶을 바꿔버리는, 혁신시키는 하나의 매뉴얼입니다. 그 걸음에 무엇을 담아내느냐, 사람이 그 말투에 무엇을 담아내에 따라서 그 말의 파워가 이렇게 맞아요. 있는 예. 것처럼 걷기는 단순히 이동하는 어떤 그 동작이 아니고 방향, 목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걸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은 매뉴얼이다. 거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혁신적인 매뉴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 됐든 아니면 지금 사업에 실패했다든가 또는 어떤 어려운 곤란한 어떤 삶 속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10여 년 전에 발이 걷기를 제 나름대로의 어떤 발이 걷기를 통해서 어떤 그 상황은 변한 게 없지만은 힘을 이렇게 얻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이 시련을 만난 사람이라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다시금 자기의 삶의 목표와 방향 이런 것을 설정한다면 그 걸음은 반드시 그렇게 실현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지금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그 방향, 목적, 이게 네. 실려 있는 게 걸음걸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걸음걸이를 바꾸면 그 걸음걸이 좀 당당하게 그 방향대로 목적대로 딱 가지고서 움직이다 보면 자기 인생을 정말 뜻하게 네네. 만들 수 있는 거네요. 네네. 정말 좀 그래서- 놀랐습니다. 예. 네. 전혀 좀 생각 못했던 부분들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놓치고 이렇게 어떻게 걸을 것이냐,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걸어라, 걷는 모양에만 이렇게 신경을 좀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더 깊이 있게 따져 보니까 바로 이제 그런 정신적인 어떤 철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저에게 많이 보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걷기 하면은 뭐 척추, 뭐 똑바로 걸어야 된다, 뭐 골반 뒤틀어지지 않게, 예. 뭐 그런 얘기들 위주로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긴 정신적인 게 깃든 그렇죠. 거예요. 뭐 그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음. 이제 부수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그런 이제 척추가 바르게 된다는 것이나 또는 이 자세가 이렇게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나타나는 어떤 표면적인 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죠. 걷기가 그렇게 가장 쉬운 부분인데도 가장 항상 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놓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조금이라도 그걸 자기 의지대로 바꾸다 보면은 변화가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예. 그런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건 장담합니다. 네. 그 사실은 평소대로 이제 걸어왔던 사람들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긴 할 것 같아요. 왜 그럼 그 편한 대로 걷는 게 편한 게 좋은 게 아니냐. 그냥 그렇게 걷고 생활하는데 이제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걸 굳이 또 바꿔야 하느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우선 재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야, 그냥 편하게 걸면 되지. 그리고 뭐 복잡하게 걷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봤느냐면 지금 사람들이 걷고 있는 그 자세, 걸음걸이 이것이 만들어진 배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현재의 걸음걸이가 만들어졌느냐. 이걸 보니까 본인이 의식적으로 이렇게 걸어야 되겠다라고 해본 적이 없이 걸어진 걸음이라는 것이죠. 맞아요. 그럼 언제적인가 하고 제가 이렇게 추론을 해보니까 걸음마 때 이제 돌 무렵이죠. 그러니까 걸음마 때 이제 책에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보통 학자들에 의하면 보통 3,000번 어떤 시도 끝에 이렇게 걷기가 걸음마를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아기가 이제 걸음을 막 뗐을 때. 예. 저는 거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어린아이가 반사적으로 그냥 반복적인 동작 같지만은 어린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 뱃속에서도 반응을 한다고 그런 거 보면 어린아이는 벌써 한돌이 됐는데 1년 세상을 살아보니까 서야 되긴 하겠고 어떻게 설 것인지 몸의 중심을 전혀 잡아본 적이 없는 어린아이가 몸의 중심을 잡는 그 행위며 또 넘어지지 않고 한 걸음을 떼는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될 만큼 중요한 문제죠. 네. 그렇기 때문에 3,000번을 시도한다고 보통적으로 그러면은 어린아이 때 그 반듯하게 서는 거, 그 다음에 넘어지지 않고 걷는 거, 어린아이 걸음마 때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걸을 것인지, 네. 내 체형에는 뭐가 맞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걸어야 될 것인지, 내 건강에 내 체형에 맞는가? 내가 이렇게 걸어야만이 늙어 죽을 때까지 자세가 무너지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걸음을 걸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었고. 그렇죠. 단순히 넘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동작을 취하든지 간에 어떻게 동작을 취하든지 간에 넘어지지 않고 한 발 떼는 거, 네. 또 한 발 떼는 거, 네.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목표인 그 최종 목적인 거죠. 네. 그래서 걸음마 즈음에 그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한 거예요. 대단하죠,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면.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나이가 먹으면 또 옷을 갈아입듯이 발이 커지면 신발을 바꾸신 듯이 맞아요. 예.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버립니다. 그대로. 물론 전혀 변화가 없는 건 아니겠죠. 몸이 좀 이렇게
뚱뚱해지면 그 나름도 그것을 그 중량을 이기기 위해서 약간의 변화는 있지. 그러니까 의도적인 변화는 없이 그냥 흘러오는 대로. 그렇죠. 몸이 변하는 필요한 대로 변하면 변하는 대로. 그렇죠. 몸이 요구하는 대로 변하는 것이죠. 음. 그러면 결국은 우리 몸은 이제 60이 되고 70이 되면 네. 몸이 힘이 들어져요. 그때는 몸이 나 이렇게는 못 걷겠다라고 딱 했을 때는 그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인분들이 많은 분들이 바르고 반듯하게 네. 또 힘있게 걷는 분들보다는 자세가 무너진 구부정한 불편한 자세로 잘 못 걷기도 하고 겨우 걷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아예 못 걷는 분들 계신 분들이 많죠. 네.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이. 그럴 거 보면 걷기가 지금 다시 설계하지 않으면 노년에 지금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30년 40년을 힘들어지는 것은 자명한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지금 그대로의 걸음걸이가 아니라 재설계를 해서 정말 의도적으로 주도적인 그런 당연하죠. 걸음걸이를 만들어낸다 스스로가. 그렇죠. 음. 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몸이 무너지지 않겠는가, 무너질 것인가. 이걸 내가 잡지 않으면, 내가 놓치지 않으면 몸이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몸은 편한 대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 몸에게 이제 오히려 이제 그렇죠. 지배당하는 지배당하는 그런 네. 결과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때가 되면 안 걷는 것도 당연하게 이겨버리고 못 걷게 되는 것도 당연하게 이기는 그렇게 됐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또 몸이 자세가 무너지게 되면 분명히 체형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속 장기의 문제까지 맞아요. 영향이 미쳐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모든 병이 이제 어떤 병이든지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제 그 노년이 결코 행복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목숨은 붙어 있어서 걷긴 걷겠고 활동을 하겠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못하는 겨우 이제 몸 하나 추스리고 세우는데 급급해야 되는 삶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만큼 정말 그 제대로 걷는 거, 자기주도적인 걷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상하를 하시고 이제 널리 전파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리파워 워킹입니다. 네. 이름도 참 멋지게 잘 지으셨어요. 이것도 네네. 가만히 있다가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신 건가요? 리파워킹 네. 제가 이제 신발을 기능성 워킹화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네, 네. 그 기능성 워킹화를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어떤 이름을 붙일까? 이름만 좋게 붙여서 될 것도 아니고 내가 기능성 워킹화를 기능성 워킹화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철학, 예, 뭐 그렇죠. 이념? 예. 예. 어디 그런 적합한 이름이 없을까 하고 찾고 찾았는데 뭐 몇 개월을 또 찾았죠. 네. 그러다가 저한테 또 그 리파워라고 하는 네. 그 이름이 네. 딱 떠올랐습니다.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딱 머릿속에 이게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뭐 지금 뭐 일반인들도 이제 파워워킹은 합니다. 파워워킹은 단순히 힘을 내서 네네네. 힘을 내게 하는 어떤 그런 걷기라고 한다면 거기에 리라고 하는 것을 붙였기 때문에 리파워. 그러면 이제 리는 다시라는 그쵸. 말 그렇죠. 그래서 네. 리파워라는 뜻이 재보급하다,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다라는 뜻입니다. 네네네. 이제 이름하고 그 제가 추구하는 걷기하고 딱 매치가 되는.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 리파워킹이라는 것은 좀 무엇인지 그걸 좀 이렇게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뭐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음. 말씀을 드린 것 중에 대부분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 어떤 지역에 거대한 강물이 흐른다. 그럼 보기 좋은 어떤 풍경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나 그쵸? 이제 만약에 그 거대한 강물에 댐을 이렇게 설치해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낸다고 한다면 그 도시가 풍요로워지겠죠. 네. 그 지역이. 네. 그것처럼 저는 이 걷기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도 돼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나 그 걷기를 약간만 수정을 하면 리파워라고 하는 어떤 그
명칭 거기에 맞게 재설계를 하게 되었을 때는 단순히 이동수단에 불과했던 걸음이 이제는 에너지를 삶의 에너지와 활력을 제공해주는 기반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댐 같은.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는 그 에너지를 활용해서 무엇을 해도 가능한 가능성이 짙어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완벽한 자기 개발이다. 그런 뜻이군요. 뭐, 예. 예. 뭐 저기 자기 개발은 생각이만 아니고 생각과 그 실행을 자기 걸음에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언행일치가 되는 어떤 자기 개발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정말 몸으로 하는 자기한테 가장 편한 걸음걸이를 통한 그런 몸으로 하는 자기 개발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자신의 어떤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반 어떤 단단한 든든한 정확히 말씀해 기둥을 주셨습니다. 삼는 거고요. 네네. 저 전혀 생각을 못했다가 이렇게 책 읽고 이제 말씀 들으니까 확실히 더 이해가 잘 되고 오늘 참 예. 저도 여러 가지 좀 많이 배우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저한테는 전도가 확실하게 되셨습니다. 책 보니까 이제 걷기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셨을 때 오셔가지고 얘기 많이 이제 잡아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좀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하지만 그러면 대체 어떻게 걷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본다고 하면 좀 어떻게 좀 답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이것은 이 성년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걸어라 저렇게 걸어라 이 말이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걸음을 고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나름대로 3,000번을 시도 끝에 발견한 자신의 중심이고 걷기란 말입니다.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미 거기에 있어서만큼은 3,000번 시도해서 얻어진 걷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걷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시큰둥해하고 걷기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이제 포도숨을 치시는 이유가 네. 나도 다 알아. 나도 걷기는 전문가고 일각엔 있는 사람이야. 왜? 돌 때 3,000번 질리도록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 또 바르게 걷는 방법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눈길만 돌리면 얼마든지 방법론은 이렇게 쉽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방법들이 내 것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걸을 것인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걸어야 바르게 걸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고 한다면 저는 당신이 왜 바르게 걸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이유가 분명하면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는 걷기 나름의 어떤 비법 같은 그런 걸음걸이를 생각해낼 수도 있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바르게 걷는 것이 이 질문 그러니까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도 내가 바르게 걸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 걷기에 대한 재발견이죠. 어떤 그런 것이 우선 되어진다고 한다면 바르게 걷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다.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이 공부할 이유만 발견하면 맞습니다. 예. 공부하지 말라고 말려도 용돈 아껴가면서 공부하겠죠. 책 사가지고. 네네. 그러나 공부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돈 싸 짊어 주어도 그것은 엄한 들어가겠죠. 맞습니다.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게 해주는 예, 그래서 생각이 그렇죠. 중요하다는 예, 거를. 이기 네. 때문에 단순히 어떤 그 외형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라 이면에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걷기의 이제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걷기 자세가 어떤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 자세는 괜찮은가 해봤는데, 근데 별로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저도 편하게만 걸어왔고, 예. 근데 기분에 따라 가지고 기분이 좀 이제 업되거나 좀 이제 좀 뭔가 자신감 있을 때는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위축됐을 때는 또 걸음걸이도 좀 안 좋아졌던 것 같고, 네네. 예, 그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이제 우리 DJ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그것이 이제 길게 보면 걷기 힘든 나이가 되면 다시 말하면 노년이 되면 네.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음. 주저앉아 버리는 왜 음. 환경이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네. 환경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걸음이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것이요. 환경 때문에 네. 환경에 의해서 그대로 네. 거기 그대로 그냥 맞춰진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내 몸의 주권을 회복해야 된다. 주권 회복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쉬운 것이 내 걸음 먼저 딱 주도권을 잡으라.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든 해도 된다. 늦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주도권을 잡는 거 그럼 잘 걷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할 것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말하는 이제 걷기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걷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 책에도 자기 주도적 걷기에 대해 할애된 분량만큼 할애한 대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중립자세거든요. 몸의 중립자세. 대부분 서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나 그것이 정확한 서 있는 자세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글쎄라고 다 전부 다 대답하지 맞다라고 대답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 있는 걸로 적화하지 정확성은 전혀 추구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중심이 어긋나 있거나, 그렇죠. 삐뚤어져 있거나, 예. 약간 기울어져 서 있거나. 그래서 이 자기 몸의 중심을 잡는 이 행위는 굉장히 고도의 멘탈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 운동이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책에서도 자주 언급했습니다만은 리파 워킹을 하다 보면 최소한 치매 확실한 예방은 된다. 왜냐하면은 중립자세, 걷는 자세를 차치하더라도 서 있는 자세만 정확한 중립자세를 추구한다면 끊임없이 사고가 작동이 돼야 됩니다. 네네네. 뭐 많은 치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사고력 저하가 치매의 원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 중심을 다시 말하면 서 있기 위해서 생각을 한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고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물론 걷기만으로도 치매가 예방된다고 말은 하는데 리파워킹 다시 말해 몸의 중심을 정확하게 세우는 이걸 추구한다면은 치매는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 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로 모든 국민들이 좀 네. 중심 잡기라도 해서 잘 당연하죠. 걸어서 정말 치매는 다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볼게요. 앞으로 이제 이런 리파워킹에 대한 계속적으로 이제 알리는 활동을 하실 텐데요. 뭐 추후로 좀 계획하고 계신거나 뭐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면 조금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제가 이제 이 걷기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그대로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 홍보하고 또 강의도 할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갖게 됐을 때 얼마나 멀리 갈 수 있겠느냐 이걸 따져보니까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모든 걸 덮어버리고 일단 책으로 완성을 하자. 네네네. 책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이 파급하게 됐을 그렇게 되면 파급 효과 훨씬 더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책을 썼는데요. 쓰고 보니까 책을 쓴 것으로 다는 아니더라고요. 네, 그럼 또 이 책이 요즘에 많은 분들이 책을 읽는 분도 많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읽는 분들이 이 책을 선택하는 안목도 많이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을 의존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책들은 이제 이 선택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폭이 좁아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책을 좀 보급을 하면서 그래서 이 책에 대한 공감하는 분들이 계시면 또 어떤 단체나 기관이 네. 있으면 또 거기에 강의도 할 것이고 그러면서 걷기를 이제 계속 더 연구하고 다시 말하면 리파워킹을 더 갈고 닦고 연마해서 네.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설득되고 그래서 이 아무도 모르지만 본인 스스로 그 리파워킹을 함으로써 어떤 미래를 이렇게 더 밝은 미래를 추구해가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서 나아가시다 보면 네. 꼭 많은 분들이 동감하고 동참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다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벌써. 아유, 네.
벌써 그래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또 좋은 기회에 또 좋은 책으로 다시 한번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맨발로 걸어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 태어나서 맨발로 선 적이 몇 번이었을까? 맨발로 서서 하늘은 또 몇 번 보았을까? 흙으로부터 나를 꽁꽁 싸매고 있지나 않은가?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맨발로 걸어보세요. 누군가가 세워놓은 마음 따라 맨발로 공원을 걷는다. 발가락 사이사이 핥아주는 흙들이 친근하다. 혼자 맨발로 와서 언젠가는 맨발로 돌아가겠지. 돌아갈 생각을 해본 기억이 없다. 그러므로 돌아가는 두려움도 느낀 적 없다. 물 흐르듯 바람이 불어가듯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콧노래를 불러야 할 수밖에 없다. 맨발로 걸어보자. 벗을 것 다 벗어놓고 맨발로 걷다 보면 내가 너이고 너가 내가 되는 것을 내 아이에게 알려줘야겠다. 정일랑 시인의 시 맨발로 걷기였습니다. 정말 맨발로 걸어본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대학 시절에 농활 가서 논바닥을 맨발로 밟았을 때 그 기분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정말 콧노래를 부를 만큼 시원한 감촉이었는데요. 정말 그런 경험을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일부러 신발을 벗고 흙길을 걷는 그런 경험을 해보도록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라디오 내의 배치 속으로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한 주도 무사히 잘 빛나시고요. 다음 금요일 별이 빛나는 밤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편집의 YG 진행의 저 라디오네였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눈물이 날 것 같아. Beautiful, beautiful tonight. 네가 있기에 함께하기에